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썩 재미가 없어요.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당연히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고, 시장이 별로면은 우리도 같이 쉴 필요가 있어요. 자꾸만 무언가를 좀 부스럭부스럭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어느 수치까지도 내려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시장 절대 급하게 보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의 큰 그림을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이런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좀 영상을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코프로 HN도 조금의 흐름은 아쉽지만 에너지 관련주들 급등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는 뭐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한번 엮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뭐 에코프로 HN 분석에 앞서서 지금 뭐 시장 상태를 놓고 보면은 뭐 좋을 수가 없어요. 상승 종목도 지금 뭐 코스닥은 212 종목, 코스피는 뭐 189 종목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코스피도 1%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코스닥도 기어이 2%를 좀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무리하게 무언가를 베팅을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다.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힘들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게 되시면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8월달 조정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조금은 더 내려올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8.39%로 아직은 우리가 75% 이하에서는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거고, 65% 이하로 내려오면은 계속해서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현금 소진을 싹 할 거예요. 현금 소진을 싹 할 거기 때문에 좀 시장을 어차피 이길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시장을 발맞춰 나가야 된다. 시장이 빠지면은 우리는 그때 현금을 써서 풀어야 되는 거고, 시장이 돌아서 올라 나오면은 그때 수익적인 부분을 걷어내야 된다라고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추석 전에도 여러분들 뭐 아직까지도 시장 높아요 차라리 현금 확보하시고 수익 챙길 거 빨리빨리 챙기세요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믿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이제 조금 재밌게 뭐 주식을 또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제 얘기를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몰라 시장 올라오니까 대충 이거 사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너무나도 제가 강조를 드리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못 믿으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무료 채널을 아예 오픈을 했어요. 무료 채널을 오픈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뭐 성함 쓰셔서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뭐 다른 뭐 군말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무료방 링크만 문자로 딱 보내드릴 거니까 입장을 하시면 되시고, 지금 무료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수익이 난 종목이 당연히 있죠.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무료방에도 같이 드렸던 종목인데 여유롭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고, 우리는 무료방에서도 수익이 계속해서 뭐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좀 빨리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하시면서 왜 이런 종목들을 좀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무료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무료방에 왜 드렸냐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급하게 쫓아 들어간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윗꼬리가 달리고 내려왔는데,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쫓아서 막 사서 들어가세요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LX 인터내셔널처럼 우리는 편하게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이득이실 거고, 무료방에 지금 무료 체험방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는구나, 좀 이런 거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믿고 안 믿고는 뭐 제가 아무리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려도
뭐 여러분들이 뭐 믿고자 하면은 믿으시는 거고 못 믿겠다 그러면 못 믿는 건데, 좀 오셔가지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단지 뭐 올라가는 거 당연히 쫓아가서 뭐 먹고 나오는 것도 재밌죠. 재밌긴 한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돼야지만 이게 뒷받침이 되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옆에서 누가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뭐 여기서 튕겨서 올라갔죠 이거 보세요 올라갔죠 수익, 근데 나는 대응 못하고 계좌 쭉쭉 빠져있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 정말로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항상 반복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현금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저는 시장 돌려서 올라왔을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이게 좀 믿으셔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오늘 큰 이슈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중국의 전력 난이 굉장히 좀 이슈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단순하게 어디 뭐 보면은 뭐 이거 뭐 샀으니까 수익이죠 끝이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고, 그런 데는 몇백만 원짜리 회비를 내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저는 좀 안타까워요. 아니,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하고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절차지, 그냥 뭐 무턱대고 뭐 주변에서 뭐 너 이거 수익이네 이거 왜 샀어, 몰라 저기서 사라고 했어 샀어, 근데 막상 뭐 그 한 종목 말고 다른 종목 올라가는 거에 물려가지고 막 낑낑대고 죽겠다 그런 거는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뭐 부분이긴 해요.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난이 굉장히 뭐 오늘 메인 이슈죠. 지금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생긴 일은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일상에서도 바뀐 게 무언가 있다라고 하면은 가을인데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없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중국 같은 경우에서 뭐 9월부터 1월에서 2월까지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코로나도 아닌데 막 마스크를 끼고 막 다른 뭐 모나리자라든지 50이라든지 마스크 관련주 아니면은 위닉스라든지 공기청정기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 시즌에 공장을 정말로 미친 듯이 풀가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라오는데, 지금의 중국의 에너지난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이슈만 놓고 보면은 호주랑 이제 갈등이 너무나도 세다. 호주는 작년에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들고 나왔던 거고, 뭐 호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이쪽에서도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중국이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뭐 후속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하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호주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은 뭐 나몰라라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갈등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 칼을 결국에는 빼들어요. 무슨 칼이냐라고 하면은 무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칼을 빼드는데, 호주산 뭐 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석탄, 뭐 호주 소고기 맛있죠. 그 다음에 뭐 석탄, 그 다음에 보리, 뭐 와인, 그 다음에 뭐 철광석, 그 다음에 뭐 광물, 에너지, 이쪽에 대해서 이 수입을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감히 우리가 G2인 우리를 건드려 이러면서 이런 배짱이었는데, 이게 생각만큼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불안했던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 전체 석탄 비중의 50%가 이 석탄 쪽에서 나와요. LX 인터내셔널도 이제 석탄 관련 석탄이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건데, 일단 뭐 타국가에서 수입을 하기는 하지만 좀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거리상 멀어요. 그래서 가져오는 비용도 당연히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에너지난이 급격하게 심화되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을 못 돌리는 상황인데, 이게 뭐 겨울까지 지속될 거다라는 뭐 기사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정도 오늘 빅 모멘텀으로 에너지 관련주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중국의 에너지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심화되었다가 점차 분명히 개선은 될 거예요. 개선
안 되고 뭐 막히고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개선은 될 건데, 중국에 동해안에 수십 개의 원전을 지어지고 있으니까 사용 중인 원전이 한 40개 정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짓고 있는 게 동해안 따라서 30개 정도에 좀 육박을 하는 부분이고, 향후에 계획 중인 게 뭐 거의 200개까지도 뭐 육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터지면은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뭐 피바다 죽음의 땅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일단 영국도 이번에 에너지난이 와서 이제 원전을 다시 늘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일본의 후쿠시마 이후에 G20에서 탈원전에 대해서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다시 원전으로 좀 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제가 했던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뭐 과거의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책을 세워놓고 탈원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탈원전을 지향을 했던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또 에너지난 이거를 해결을 못해서 다시 원전을 풀로 돌리고 있고 더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중국이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뭐 탈원전을 한다라고 해서 한반도가 안전한 것도 절대 아닌 거고, 오히려 전기료만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뭐 절대로 뭐 전기료 인상을 안 하겠다 했던 뭐 정부도 결국 이번에는 또 올리고, 멀쩡하게 흑자를 냈던 뭐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 시작 이후로 싸그리 대규모 적자로 전환이 되었고, 결국에는 배부른 거는 뭐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랑 뭐 어떤 인사들이 뭐 배를 많이 채웠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6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27개, 2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전력난이 오니까 원전 테마도 움직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설명은 뭐 이 정도로 딱 엮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 지금 글로벌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지구의 온난화가 올라가고 극지방에 이제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나오면서 이제 농사가 잘 되던 지역에서 농사가 안 되고, 결국에는 이게 또 곡물 가격이 인상을 한다,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에 따라서 각국 정부의 탄소 배출 산업에 대해서 규제가 나날이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친환경 사업에 대한 자원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쓰이는 각종 이제 원자재 대한 수급이 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쓰이는 각종 알루미늄, 그리고 뭐 철광, 구리와 같은 원자재가 급등을 하는 거고, 결국 원자재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의 구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이 오르면은, 그러면은 또 같이 오를 수 있는 게 유가예요. 근데 결국 또 유가가 오르면은 같이 오르는 게 물가가 같이 올라요.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린 인플레이션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면은 소비자 물가도 결국에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국가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기 때문에, 기름 한 방울,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막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결국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90% 이상이 다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원자재가 오르기 때문에 물건값을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출을 할 때 가격적인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당연히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싸게라도 많이 팔던가 가격을 올려서 덜 팔던가 뭐를 선택을 해도 손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이제는 한국의 경쟁력이 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좀 증시의 하락 구조로 이어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크게 밀리는 이유도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고, 거미줄처럼 정말로 막 미친듯이 엉켜 있어요.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뭐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뭐 다 같이 죽어야지, 나 잡혀가면은 뭐 너네는 무사할 것 같아, 뭐 이것처럼 굉장히 좀 엉켜 있는 상황에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결국에는 안 오르는 거는 여러분들의 월급이 안 올라요.
이게 뭐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LX 인터내셔널로 수익을 났다 해서 좋아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고,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인플레이션 이거 보셔야 된다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때 콧방귀 치고 욕하고 뭐 댓글에 악플 쓰고 했던 분들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단기적인 관점, 하루살이처럼 그냥 하루 어떻게 되나, 하루 이거 내게 갔나 안 갔나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욕을 쓰셨던 분들이에요. 왜냐면은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나마 오늘 좀 선방을 한 것들을 보면은, 자, 지금 은행 관련주들이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뭐 제가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뭐 5만원 여기서는 뭐 눈 감고도 사야 되고 발로 마우스 찍어서라도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상승이 나오기는 했어요. 뭐 신한지주도 그렇고 BNK 금융주주도 그렇고, 뭐 보험주 같이 동양생명이나 하나생명 이런 것들도, 동양생명이 차트가 이게 조금 아까워요. 상승이 나왔는데 다 오르는데 금리라고 여러분들 안 오르겠어요? 미국도 금리 인상이 압박이 상당하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한번 올렸는데 연내에 한 차례 더 올릴 여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4분기 때라도 조금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전 세계가 환경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환경 온실가스 뭐 감축이라든지 미세먼지 뭐 조감 뭐 이거에 대해서 에코프로 HN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기술의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조금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성장성이라든지 전 세계가 이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주가는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오늘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 게 여기서도 같이 묶여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 항상 제가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시장에 발맞춰 나가야 되고 수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ADR 이거라도 꼭 좀 보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포인트 밑에서 사야지만 좀 싸게 분할적으로 담고 시장에 돌려서 나왔을 때, 시장이 뭐 365일 뭐 75% 이하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항상 돌려서 나오기 때문에 좋은 종목 싼 가격에 제발 올라가는 거에 따라 단타로 들어가서 뭐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으신데, 막상 또 손절을 치라고 하면은 못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ADR 지표라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밑에서 밑구간에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서 산 사람들 8월 20날 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산 사람들, 자 제가 여기서부터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이제 매도의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빠지잖아요. 결국에는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차곡차곡 분할적으로 매수를,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만 수익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발 단기 하루살이처럼 하지 마시고 큰 틀에 대해서 좀 이해를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